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첨단 기술을 사용한 제품과 일반용 반도체 등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혜국 대우마저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EU 이사회가 러시아 경제와 개인 600명 이상을 제재하는 제4차 제재안을 승인하자 나온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본과 딱히 관계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위비 증액의 빌미로 삼기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날뛰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 EU에 이어 일본까지 최혜국 대우마저 중단하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중 가장 만만한 일본을 상대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의 이투르프, 쿠나시르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는 이 남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 측이 협정에 명시된 어업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일본의 제재가 나날이 강력해지자 열이 받은 러시아가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여길 만한 조업 불허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조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파격적인 이유는 그간 불법 어선에 대한 러시아의 조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불법 조업으로 인해 구금된 북한 선원은 4천여 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5년 동안에 비했을 때 14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수산자원이 한정된 마당에 북한이 중국에 대규모로 조업권을 넘기면서 북한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줄어들었고 조업을 할 곳이 없어진 북한 어선들은 하는 수 없이 러시아 해역까지 진출해서 조업을 하다가 구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항하는 북한 선원들은 상당히 강력한 법 집행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검찰은 단속 중 폭력을 사용하며 저항한 북한 선원들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즉, 불법 조업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물렁물렁한 나라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의 불법 어선에 대해서는 포사격을 주저하지 않고 끝끝내 침몰까지 시키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이곳저곳에 출몰해 수산자원을 싹쓸이해가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 어선들은 국제 깡패로 불릴 정도로 불법 조업을 일삼아왔지만 러시아 영해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어선 2척이 한반도를 돌아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가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당국에 납포됐는데 이날 러시아 경비함은 함포 사격을 가한 후 중국 어선을 납포해버렸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러시아는 동해에서 밀수 혐의가 있는 중국 어선에 직접 발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선이 침몰하면서 중국 어민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러시아는 자기들 영해라 여기는 지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해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열이 받은 나머지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예민한 지역인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을 불허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 어선들과 어민들, 즉 일본의 민간인들이 러시아 함포 사격의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일본 어민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간 러시아에 대해 입으로만 강하게 나갔을 뿐 실제 행동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러시아가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일본의 조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일본의 조치는 고작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있었던 일본 관광선 침몰 사건에서도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광선 침몰 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이 걸린 구조 작업에서 러시아와 충돌을 우려해 제때에 빠른 수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관광선이 침몰하고 10명이 사망, 16명이 실종됐을 때 일본은 사고 지점이 러시아 핵잠수함의 둥지로 불리는 해역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실종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러시아가 대미 전략상 중시하는 홋카이도 북쪽 오우츠크해에 속해 있었고 러시아는 이 해역에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자위대 간부는 이 해역에서 해상보안청 구조선 같은 선박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해저 지형이나 설비의 존재 등 군사정보가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다 보니 실종자 수색과 같은 중요한 문제조차 양해나 협력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해역에서 일본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실종자 수색이 사고 2주나 지난 뒤에나 시작되자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방위비를 올리겠다며 겉으로만 센 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을 가기에서 결정했습니다. 기본 방침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이 국내 총 생산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며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일본의 방위비는 51조 원으로 GDP 대비 0.96%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토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야무진 꿈을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의 GDP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게 이보다 더 높은 방위비는 사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 자국민들에게 내놓은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에어컨 사용은 물론 텔레비전 시청까지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본의 전력난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뒤 안전 기준이 높아지며 재가동이 지연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에너지 조달 상황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일부 발전소가 운행을 중단하자 전력난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빨리 더워지는 일본의 특성상 이미 에어컨 사용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에어컨은 가족들이 한 방에 있을 때 틀어라, 텔레비전은 가족이 한 방에서 같이 시청해라 등 1960에서 70년대에나 나올 법한 부탁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방위비를 증액하려면 경제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수년째 이어져 온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의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했고 결국 1인당 GDP는 세계 2위에서 28위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10년 새 국민소득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GDP의 2%를 방위비로 잡는다 한들 방위비는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방위비를 올리겠다며 러시아를 향해 입으로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인데요. 조만간 에너지난으로 인해 북한처럼 어두워진 일본의 위성 사진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